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가장 빠르게 만나는 글로벌 뉴스 분석 굿모닝 530 글로벌 일부 이주호입니다. 미국 증시가 본격적인 반등에 나서는 것일까요? 지난 밤 사이 미국 증시가 3대 지수 모두 강하게 올랐습니다. 자, 지난 밤 사이 미국 증시 상승에는 금융주와 기술주가 있었습니다. 그 기술주의 반등은 최근 들어서 나타나고 있는 상태고요. 금융주의 경우에도 최근 별로 움직임이 좋지 못했었는데 지난 밤 사이에는 유럽 시장에서부터 금융주의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HSBC가 9% 정도 올랐는데요. 이 덕분에 미국에 있는 글로벌 금융기관들, 골드만삭스라든지 JP모건 이런 금융기관들도 대부분 큰 폭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추가 부양책으로 인해서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좀 작용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민주당 하원에서 내놓았던 2조 4천억 달러 정도의 규모 부양책 있죠. 자, 이 부양책이 긍정적인 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좀 북돋아주기도 했었고요. 여기다가 한 가지 더 추가를 해보자면 최근 들어서 위안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위안화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달러 강세가 좀 둔화된 점도 시장 상승에 도움을 줬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이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530 글로벌 1부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지난밤 사이 미국 증시의 마감 동향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오늘도 미국 증시 마감은 전채린 캐스터, 장혜진 앵커 함께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채린 캐스터, 지난 밤 사이 미국 증시가 어떻게 마감됐을까요? 네, 지난 밤 사이 뉴욕 증시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LS Closing Bell Now 시작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기분 좋은 흐름입니다. 28일 주요 지수는 다음 날 이뤄질 대선 후보 토론과 신규 부양책 관련 소식, 그리고 미중 갈등 상황을 주시한 가운데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여러 불확실성 요인들 가운데서도 지수가 올라줬는데요. 먼저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후보는 현지 시간 29일 첫 TV 토론을 가지게 됩니다.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되는 만큼 전문가들은 시장의 변동성이 덩달아 커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과연 신규 부양책 협상이 이뤄질 수 있을지도 계속해서 주목받고 있는데요. 민주당이 추진 중인 2조 4천억 달러가량의 부양책에 대해 공화당에서는 규모가 너무 크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인터뷰에서 여전히 합의가 가능할 거라는 낙관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한편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죠. 여전히 바이트댄스와 오라클 간의 틱톡 거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습니다. 미국 연방법원은 상무부의 금지 조치를 잠정 중단하는 Preliminary Injunction, 예비적 금지 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그런 가운데 미국은 중국의 반도체 회사인 SMIC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를 예고했는데요.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 기업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할 것이라며 이에 맞섰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불확실성 요인들이 있었지만 부양책에 대한 긍정적인 발언과 함께 일부 기업의 인수합병 소식 등이 투자 심리를 지지해줬습니다. 이날 종목으로는 대본 에너지와 WPX 에너지의 M&A 소식이 전해지면서 각각 9%, 13%까지도 올랐었고요. 빵주도 상승세였습니다. 애플과 아마존 2%대 상승했고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1% 가까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최근 주요 지수와 낙폭이 컸던 만큼 저점 매수의 매력도가 증가했다는 풀이도 있습니다. 하지만 월가의 전문가들은 대선 관련 불확실성으로 시장의 방향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네트웨스트 마켓의 제임스 맥커맥 전략가는 다른 여느 대선과는 매우 다른 상황이라면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만큼 투자자들은 스스로를 잘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마감 상황 보겠습니다. 먼저 다우지수인데요. 다우지수 오늘 상승 출발한 가운데 장중에 계속해서 상승폭을 유지한 모습입니다. 1.51% 오른 27,584포인트 선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지수입니다. 나스닥 지수 역시 오늘 상승 출발한 모습이었고요. 장중에 약간의 변동성 보였지만 오늘 기술주의 상승에 힘입어 끝까지 오른 채 거래 마쳤습니다. 1.87% 오른 11,117포인트 선에 거래 마쳤습니다. S&P 지수 역시 비슷한 흐름 보이며 50포인트가량 상승했는데요. 1.61% 오른 3,351포인트 선에서 장 마감했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하며 기분 좋은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상품 선물 시장은 어땠을까요? 자, 상품 선물 시장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제 금값입니다. 지난 밤 사이에는 대체로 상품 선물 시장이 달러 반등세가 둔화되면서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자, 먼저 국제 금값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정도 반등을 보이긴 했었는데요. 장중 한때 1,850달러 밑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장중 변동폭은 굉장히 컸다는 얘기고요. 다만 이제 1,850달러 선을 지켜낸 이후에 그 다음부터 이제 반등이 시작됐습니다. 금값은 상승을 하면서 1,886.7달러를 기록한 채 현재 선물시장에서 기록이 되고 있고요. 달러 반등세가 좀 둔화되고 있습니다. 위안화 강세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어서 국제 유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도 지난 밤 사이 0.7에서 0.8% 꽤 큰 반등을 보였습니다. 지난주 민주당 하원이 2조 4천억 달러 규모의 부양책을 내놓았죠. 이번 주에 이제 하원 표결이 진행될 예정인데 이로 인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유가 상승 요인이긴 합니다만 여전히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고 있다 보니까 이 상황을 지켜보자는 그런 관망 심리 때문에 상단은 좀 제한된 모습이었었고요. 유가는 0.8% 올라서 40.59달러에 현재 선물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럼 달러 움직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94.5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랬던 달러 인덱스가 다시 소폭 내리면서 0.38% 내렸죠. 94.28을 기록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10년물 국채금리 볼 텐데요. 10년물 국채금리는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지난 밤 사이 0.6% 올라서 0.661%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선물 시장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외신 확인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외신부터 보겠습니다. 장혜진의 어떤 소식일까요? 네, 이번 주 미국의 IPO 시장은 또 한 번 뜨겁겠습니다. 11개사가 기업 공개를 추진할 예정이고 2개사가 직상장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 닷컴 시대 이후 가장 많은 기업들이 상장을 추진하게 되는 3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먼저 직상장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죠. 지난 8월이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직상장과 관련해서 비상장사가 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직상장이란 어떤 것일까요? 통상적인 기업 공개와는 달리 투자은행을 통하지 않고 비상장사의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매매할 수 있도록 거래소에 등록을 하는 것인데요. 특징으로는 기존 비상장사 주주들의 주식만을 매물로 내놓고 신주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의해야 할 점은 주가에 대한 적정 평가가 있지 않아서 상장 후에 이 주가가 급등락할 위험이 있고 신주 발행이 없어서 자본금이 늘어날 그런 가능성은 없는데요. 현지 시간 29일이죠.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밤에 어제 소개해드린 이 빅데이터 분석업체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와 페이스북의 공동 창업자가 이끄는 아사나가 직상장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팔란티어는 시가총액이 200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23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아사나는 50억 달러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IPO를 하는 기업들 가운데서도 좀 주목해 볼 만한 기업들이 있는데요.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 즉 초대형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중국의 친 데이터 그룹이 시가총액 45억 달러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5억 달러의 자금을 조달할 것으로 예상돼서 가장 큰 규모로 형성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스포츠용품 판매업체인 아카데미 스포츠 앤 아웃도어가 2억 5천만 달러의 자금을, 아보카도 공급업체인 미션 프로듀스가 1억 5천만 달러 정도로 자금을 조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에버코어 ISI에서 10월까지는 변동성 장세가 이어질 수 있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4가지 이유를 들었고요. 반면에 이것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는 3가지 이유도 함께 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0월까지 변동성 장세가 이어질 4가지 이유를 첫 번째가 미국의 대선, 두 번째가 재정 부양책의 불확실성, 세 번째가 코로나19의 확산, 네 번째가 그 미국 증시의 고평가 논란, 이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에버코어가 투자자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올해 남은 기간 동안 가장 큰 우려 요인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해서 72%의 응답자가 미국 대선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미국 대선이 올해 남은 가장 큰 우려 요인이다라고 응답한 내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투자자들의 심리 자체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투자자들의 심리를 살펴보자면 미국을 강세장으로 보는 비율이 24.9%로 전주 대비 7% 정도 감소를 했고요. 약세장으로 보는 그 투자자들의 심리가 46%로 전주 대비 5.6% 올랐습니다. 이처럼 미국 시장에 대한 그 심리는 좋지 못하다 보니 현재 시장을 봤을 때 미국 증시, 특히 S&P 500 지수가 거의 사상 최고가 수준에 근접하고 이런 상황에서도 투자자들은 많이 시장에 진입하지 못했다는 것을 이 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만약에 투자자들이 들어오게 된다면 시장은 충분히 더 오를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그렇다면 시장의 기회일 수 있는 세 가지 요인은 무엇일까? 첫 번째가 소비 심리가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고요. 현재 리스크 프리미엄이 약 5.5%를 기록해서 시장은 5.5% 정도 더 올라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또 한 가지가 요즘 시장이 그래도 좀 낮다 보니까 배당 수익률이 미국 국채보다 높다는 점도 미국 시장으로, 그러니까 주식 시장으로 자금이 더 들어오게 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종목 소식 이어갑니다. 미국의 대표 항공사로 꼽히는 유나이티드 항공이 조종사들의 일시 해고를 막기 위해서 2021년 6월까지 근무를 축소하기로 노조와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일시 해고 위기에 놓였던 조종사는 약 3천 명에 달했는데요. 이로써 이들은 일자리를 잃는 것만은 피하게 됐습니다. 원래는 10월 1일자로 연방정부의 250억 달러 규모의 항공사 지원이 만료가 되면서 약 2,850명 정도가 일시 해고될 예정이었고 내년에 1,000명가량을 추가로 해고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사는 노조와 이 최소 근무 시간을 더 낮추고 급여율은 현 상태로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면서 현재 인원을 모두 이끌고 가게 됐다라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유나이티드 항공은 여전히 조종사를 제외한 직종을 다음 달 13,000개 정도 일자리를 삭감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아메리칸 항공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19,000명의 일자리를 없앨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종사만 노조 합의 끝에 남기기로 한 것은 왜일까요? 조종사를 훈련시키는 것은 시간과 노력이 굉장히 많이 들고 또 비용 또한 많이 들기 때문인데 코로나19가 완화되는 즉시 늘어나게 되는 항공 수요에 대비하려면 훈련된 전문 조종사가 있어야 된다는 설명입니다. 앞으로 이 항공사들의 여행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항공사들이 앞으로 더 어떤 행보를 이어가게 될지도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 버진 갤럭틱이 지난 밤 사이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그리고 서스퀘어나에서 동시에 매수 의견을 내놓으면서 하루에 25%나 급등했습니다. 유례없는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버진 갤럭틱은 어제 급등을 제외하고라도 72% 정도 올해 상승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팩트셋의 집계에 따르면 현재 7명의 애널리스트가 버진 갤럭틱에 대한 커버를 하고 있고요. 평균 목표 주가는 25.43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버진 갤럭틱에 대해서 유일무이한 산업, 그러니까 우주 여행 산업이겠죠. 우주 여행 산업의 선두주자라고 평가를 하면서 로켓의 대부분 부품과 또 탄소 섬유 구조물을 직접 개발하고 있다면서 수직 계열화의 능력을 갖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리스크가 없는 건 아니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치명적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고 우주 여행의 완주 경험은 아직까지 2번밖에 없다라고 지적하게 됐습니다. 서스퀘어나에서는요. 엔터테인먼트와 리서치 목적으로 우주로 가는 전문 인력들을 위한 유일한 수단이라고 평가를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탐 크루즈도 미션 임파서블의 다음 차기작을 우주에서 찍는다고 하죠. 이런 것처럼 엔터테인먼트나 아니면 리서치를 목적으로 우주에 가는 사람들에게 이런 우주 여행 업체들은 유일한 수단이 될 것이다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매수 의견과 목표 주가 20달러를 제시했습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 외신 살펴봤습니다. 맨해튼 나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